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가을장 이후부터 해서 연일 눌리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 전반적으로도 무거운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 하반기 좀 약간 무거운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증시 토크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때 당시는 그러려니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주식시장 하락 명분을 감안하더라도 과하게 억눌린, 언더슈팅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한이 맺힌 한국 증시의 이런 상황, 언제 정도,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 참 여러 가지 명분들이 하락의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증권사들의 여러 가지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에 상장사 영업이익이 이렇게 꼬꾸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 경제 매체에서 자주 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변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걱정,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꺾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 OECD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좀 이렇게 터닝 다운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빚투자금 청산 매물,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시는 공매도 재개,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개인뿐만 아니고 기관, 외국인, 다들 좀 액션을 좀 자제하는, 매매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 수급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명분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분들을 감안하더라도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자, 세 가지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자료를 이렇게 뒤적뒤적 보다 보니까, 이건 이 관점에서 봤을 땐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했는걸, 그런 것을 느끼게 한 자료가 한 세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입니다. 자,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이 지금 연일 발표가 되고 있죠. 11월 15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3분기 실적을 공시하게 될 텐데요. 최근까지 발표한 400여 개의 기업들, 400여 개의 기업들의 3분기만 딱 떼서 전년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20% 이상, 3분기만 딱 떼고 봤을 때, 20% 이상 증가, 영업이익 66%, 순이익 109%, 지배주주 순이익 111%, 3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422개사, 이게 실적을 먼저 발표한 회사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선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눌린다,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은 선반영, 올해 초에 다 선반영됐어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뿐이죠.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3분기 실적이란 것은 7, 8, 9월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7, 8, 9월에 만들어진데 요 시기 때 시장이 쪼르륵 하락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닝 다운 되는, 기저 효과가 약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을 고려했을 때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내년은 퀴스천이다. 그래서 주가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저렇게 빠졌다면 3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은 만약에 422개사 요 발표한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시는 요 숫자보다 전년비 실적보다 좀 더 낮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법 높은 숫자를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실적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나온 게 반영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깎아먹은 건 아닌가? 그러한 삐딱한 시선을 저는 가져봅니다. 너무 과하게 깎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삐딱한 시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2021년 전 세계 경제는요.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요. 조금만 잘해도 그냥 배치기만 잘해도 무조건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보더라도 상반기 때 훈훈했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떨까? 기저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하락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월별로 수출이 전년비 어떨까?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죠. 만약에 올해 수출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될 때, 만약에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 이것을 가정해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게 있어서 수출이나 이런 게 안 좋았죠. 2018년 때는 좋았습니다. 요건 긍정적 시나리오. 주황색 막대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현재까지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매달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초과해서 수출이 실제치가 달성됩니다. 자, 지난 9월에도 16.7% 수출 증가. 요건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레벨이고 지난달 10월 달에 수출 실적 24% 또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발표된 11월 10일까지의 일평균 수출은 14.1% 증가한 건데 이것 또한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즉, 보통 이제 상장사들의 매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수출 증감률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상반기 때 좋았어. 하반기 때 기저효과 약화돼. 인정하는데 그 하반기 때의 기저효과 약화가 보시게 되면 우리 소위 연착륙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부드럽게 갑니다. 만약에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갔었다면 이미 하반기 때는 마이너스 한 번 봤을 거예요. 수출 전년비 감소했습니다. 이런 뉴스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예상보다 탄탄하게 연착륙하고 있는 수출 상황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4분기 때 상장사들의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러니까 전년비 성장률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그 어떤 착륙 수준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억눌려야 되나?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이에요. 이게 미국 증시는 제법 많이 올랐어요.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 뭐 11월 달에만 볼 때 1% 가까이 이미 상승했고, 유로스톡 지수는 2%대, 옆 나라 일본 거의 1% 가까운 상승, 대만 2.5%, 중국 한 1.6% 하락이지만 우리나라는 2%대 하락.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뭐랄까, 좀 우려가 있는 건 맞긴 한데, 이 좀 너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자, 그 결정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시장의 PBR 밴드 추이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연두색선, 왔다 갔다 하는 연두색선이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종합. 이 자료는 뭐 2008년, 2000년 초, 이런 때를 최저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최상단은 이제 2007년이나 1999년 IT 버블 때를 상단으로 잡고 PBR 밴드를 그린 거예요.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자, 지난 2018년, 2019년 때 요 하단선을 넘어간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완전히 깊숙이 밀렸다가, 이게 트램펄린 효과와 함께, 방방이 효과죠. 바로, 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PBR 밴드 하단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지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편, 고공권에 있는 요 보라색 선, 상단 밴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시가 정말 뜨겁게 달궈졌을 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현재 대략 봤을 때 4,383포인트 정도 됩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요 근처에서 이렇게 맴맴 돌고 있다면 3,300을 넘어서 뭐 4,000 부근에서 놀고 있다면, 야, 지금 조정 가격 너무 많이 상반기 때 실적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지수 2,930 요 정도잖아요. 자, 이게 애매한 영역입니다. 비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싼 건 아니에요. 헐값은 또 아니야.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가격은 맞아요. 자, 최근에 한국 증시가 뭐 미국 증시, 중국, 뭐 유럽, 일본, 뭐 심지어 대만 이런 데보다도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을 보다 보면은, 자, 우리 증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버블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밀리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현재 발표되고 있는 3분기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지금 달성되고 있는 수출 성과라든가, 이건 수출 성과는 결국은 향후에 4분기 기업 실적하고 연관이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게 눌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변이 최근에 제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거 과하다. 너무 과한 하락. 펀더멘탈이나 가치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너무 과하게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란 게 참 얄궂게도 여러 가지 명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증시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나라 증시는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같이 죽을 거면 같이 죽지. 왜 우리만 계속 밀리냐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의, 그리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증시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오른다? 이 튀어오른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지금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그 다이렉트로 올라가기가 힘들 겁니다. 증시 분위기와 투자 심리가 지금, 지쳤어요. 대규모 IPO. 이거 진짜 선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비투 자금, 이제 상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등등 이런 부분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거 타임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재료들이 부담이 가시고, 우리나라 증시가 막 너무 과하게 언더슈팅되고 과하게 억눌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려면 언제부터가 좀 마음이 편해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에 큰 부담이 줄어든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내지는 뭐 시장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미없이 흘러가다가 뭔가 그래도 호재에 민감해지는 그러한 시점이 올 것인가? 대략 12월 중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정도 돼야지 대주주 양도세 매도할 분들은 미리 다 매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주식 매도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일정 부분 연말 전에는 클리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구조상 사람들은 연말 전에 현금을 확보해야 되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야 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좀 억울한 상황들이 자주 반복이 될 거예요.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제법 많이 밀리잖아요. 개별 종목들 장중에 보시게 되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 더 많이 빠지고 살짝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수가 또 이렇게 살짝 숨고르면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하려고 그러면은 살짝 고개만 들었다가 지수가 조금 빠지면 확 밀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전형적인 연말에 나타나고 있는 수급상의 부담이 지금 종목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단락되는 게 12월 중순쯤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 전까지 이거 계속 저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뭐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어떤 특정 종목이 됐든 과하게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헐값에 떨어진 종목들을 주워 담는 투자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투자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해에 연초 효과가 꼭 있다는 것을 학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시장 대략 한 달 정도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힘들거나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면서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대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곤 해요.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심지어는 헝다 사태로 우리를 괴롭힌 중국 증시도 강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센데 우리만 뒤처지는 이러한 상황.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비효율적인 시장은 오히려 투자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가 아이고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다만 한 달 정도는 좀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럴 정도의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